법원에 가면 다 복사해줘요. 이만큼 다 복사해줘요. 우리 감리교 재판은요, 절대로 안 해줘요. 그런 것도 이게 재판법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억울해서, 좀 살펴볼 게 있어서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냥 꿀먹은 벙어리야, 이게. 그럼 왜 그래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그런 게 뭔가 뒤가 구리니까는 절대로 안 보여줘요. 선고 유예 잘못된 거고, 기소 유예 잘못된 거고요. 재판위원회가 선고 유예를 한 건 잘못이고, 또 심사위원회가 기소 유예하는 건 잘못이고, 이 사회 재판을 흉내내는 거지 우리 재판법에는 그런 게 없다. 자, 우리 의중죄라는 것이 이제 신설되는데, 벌칙 규정 범과에 보면 의중죄. 의중죄는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에서 성립되는지 아세요? 의중죄. 너 의중했지? 너 거짓말했지? 의중죄는요, 선서를 하고, 재판을 받을 때 선서를 하고 증언한 경우에만 의중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냥 심사 과정에서 누가 진술했잖아요. 심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하고 뭐 진술한 것은 의중죄 성립이 안 돼요. 재판 과정에서 선서하고 진술한 경우에만 이게 거짓말인 경우에 의중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중죄의 정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의중죄라는 건요, 본인의 기억에 반해서 보태거나 더하는 걸 말해요. 빼거나, 양심불량이죠, 그게. 본인의 기억이나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일부러 빼거나, 보태거나 할 때에 그 의중의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게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의중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 옷 색깔이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좀 갈색인 경우 이런 거, 남색인 경우 이런 것들은 이 검은 건지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해가 넘어갈 때 내가 저 사람이 입은 양복이 저 사람이 검은색 양복을 입었다. 난 그렇게 봤어. 그래서 법정에 가서 누가 증언하라 해서, 야, 내가 며칠 날 밤 저녁 몇 시 경쯤 그 사람이 아래 위가 다 검정색 양복을 입었던 그 자리에 입고 있었습니다 했어. 근데 실제는 그 사람이 검정색이 아니고 이런 짙은 남색이라든가 무슨 갈색이라든가 그건데, 저녁이니까 내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검정색으로 보인 거야. 사실이 아니지만 나는 그걸 그렇게 본 거야. 그럼 내가 증언했어. 그 의중이 아니야, 그게. 그 의중이 아니야, 그게. 본 거, 들은 거, 눈으로 본 거, 들은 거, 이에 대한 기억에 반해서 고의로 보태거나 빼는 경우, 교묘하게 보태거나 빼는 게 있어요. 그게 의중입니다. 의중죄를 주기가 어려워,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의중이 아닌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 거짓말하냐? 그때가 어떻게 검은 양복인데 갈색 양복을 이번에도 되게 검다 그러냐? 내가 잘못 본 거네? 그 잘못 본 거야, 그요. 그건 의중죄가 안 되고요. 첨예하게 그걸 이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자, 하여튼 여기 직권남용, 규칙오용, 문서의조. 특별히 문서의조라는 것이 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과 달라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형법상 문서의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 작성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예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자기가 서기가 아닌데 서기인 것처럼 해서 하는 거. 모용하는 거죠. 그 흉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문서의 명의자가 작성했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작성했어. 서기라든가 회장이라든가. 또는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서 작성한 경우에 그 내용이 사실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문서 의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서기가 뭘 작성을 했어. 위임을 받아가지고 사실과 회의 결과가 다르게 작성됐어. 그럼 그거를 사문서 의조냐?
사무소유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문서 위조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요즘은 교회가 무슨 분열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예배를 서로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차지한 측, 또 뭐 교육관을 차지한 측 이런 분들이 상대방 예배 장소에 가서 뭘 자꾸 방해하잖아요. 근데 이게 형법상에는 장례, 예배, 방해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장정에는 그게 없었어. 근데 하도 이런 일이 많으니까는 최근에 예배 방해 범죄가 들어갔어. 이게 예배 방해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요, 없을 때는 예배 방해 범죄가 우리 장정이 없을 때는 예배 방해한 일이 있으면 사회법정에 경찰서로 가져갔다니까요. 경찰서에다 고발했어. 이 사람이 우리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배 방해한 교인들끼리 교회법에다가 고소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재판법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범죄가 있잖아요. 교회 재판법에 관계되는 것은 교회 재판법에 따르라는 겁니다. 사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자꾸 이제 이런 시대가 달라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 장정도 하나하나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자, 아까 권면서 얘기했는데, 반드시 권면서는요, 고소 고발하기 전에 미리 보내야 돼요, 그걸. 고소 고발을 해놓고, 나중에, 큰일 났네? 내가 권면서 안 보냈네? 그리고 나중에 권면서를 보내서 그걸 만약에 심사위원회에 내잖아요? 이 순서가 바뀐 거야. 고소고발장 내기 전에 권면서를 보내야 돼. 미리 권면하는 거죠. 고발장 내놓고 나서 심사위원장이 여기 권면서가 왜 없어? 뒤늦게 그걸 하면은 그건 무조건 무효하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다시. 그건 절차니까는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저는 참 공적인 면에서 고발도 해봤는데 총회에다가 상도교회에서 땅판 돈의 일부 96억 원을 담임 목사가 교회 통장으로 가지고 탈퇴했는데 지금도 아직 그걸 회수 못했네. 총회 재판에서는 출교가 판결되고 횡령범과로 인정해서 그걸 출교를 했는데 그걸 회수 못했어요. 96억이라는 돈이 전혀 감리교회와 무관한 사람이 갖고 있는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회수해야 되는데 그걸 아주 가슴 아프죠. 그게 재산을 수많은 교인들이 그걸 헌금해서 이루는 재산인데 매각대금의 일종 리베이트권을 따로 해가지고 딴 통장에다가 차고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왜 회수가 안 될까? 96억 원,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렇게 그걸 회수하라 그래도 무슨 뭐가 있는지 왜 그걸 못할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자, 행정재판법의 해설을 잠깐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일반 실정법에 관계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재판법에 우리 선거재판을 관할할 수 있도록 재판법 규정에 신설된 게 있는데 행정재판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거재판은요. 그래서 이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 2021년도 이철 감독 회장 때 들어왔는데 딱 한 가지 거예요. 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행정재판은 다음에 4가지로 구분한다 해놓고 4번째에다가 선거재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선거 자체의 무효나 당선인 결정의 무효용을 구하는 재판, 신설 이렇게 나오고 신설이죠. 이것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사회법원에 다 간 겁니다. 이게 행정재판법에 이런 규정만 하나 있으면요 우리 교회 재판법을 통해서 마땅히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런 게 없었어요. 재판 그냥 딱 한 줄에 한 줄. 지금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총회 특별재판에서 특별재판위원회가
선거 재판을 하는 겁니다. 선거 효력에 대해서. 아주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렇게 재판법을 잘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중요한 것들만 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에 나오는 제1조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그랬어요. 이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지금 있는 형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 일어난 범죄는요. 그때 있던 형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때 형법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변경돼서 신법에 보면 그 범죄가 구성되지 않아. 그 형량이 옛날 법보다 가벼워졌어. 그럼 신법을 따르는 거예요. 유리한 쪽으로. 그 피고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요. 국법이 우선이 아니고 신법 우선주의거든요. 법률이 변경돼서 신법에 의하면 옛날에 그 범죄 행위가 성립이 안 되네. 그리고 형량이 가벼워졌어. 그래서 신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년 뒤에 공소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배돼서 잡혔어. 근데 법이 그 사이에 개정됐어. 근데 형량이 가벼워지고 신법에 의하면 옛날 그 범죄가 구성이 안 돼. 그 신법을 적용하면 이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 미수범 알죠? 미수범. 뭐 성범죄 미수범, 공갈 미수범, 살인 미수범이잖아요. 그 미수범은요. 미수범 처벌해요? 처벌 안 해요? 뭐 일을 하다가 미수에 그쳤어. 처벌해. 다 그런 게 아니고 형법의 형의 종류에 따라서 미수범을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난 미수범 아니에요. 난 생각만 했다 뿐인데, 근데 이거 처벌해요. 강도 강간이고 다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 아까 말씀드렸죠. 장례식 등의 방해인데, 이거는 형법 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찬다. 이거 잘 활용해야 돼, 이거. 예배를 아주 집요하게, 아주 악질적으로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해야 돼요. 법이 이렇게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계속 또 반복해서 예배를 방해해. 그럼 고발장 낼 수밖에 없죠. 교회 예배를 방해했으면 딴 교인들이 내면 되고. 목사님이 할 필요 없어. 이 사람이 뭐 방해하고 뭐 상습적이다 그러면 처벌받아요. 또 해. 그럼 처벌이 가중돼요. 난 그래. 이런 것들은 타일러서 안 되면은, 2번 타일러서 안 되면은 그냥 법으로 넘기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럼 사그러듭니다. 명예훼손, 이거 많이 있는 일이죠. 명예훼손. 정의는 이렇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게 이제 정의예요.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자, 여기 보시라고요. 사실을 가지고도 명예훼손하면 안 돼요. 허위 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하면 이건 곱빼기로 처벌받아요. 내가 거짓말하냐고, 내가 사실이지. 아무리 사실이라도 공연히 2명 이상이 전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공연히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연히.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공연히. 이 전파성을 염두에 두고 전파하라는 거죠. 공연히 허위 사실을 가지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명예훼손은요, 그 사람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절감시키는 걸 말합니다. 깎아내리는 걸 말해요.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가짜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한 사람은 더 심하게 처벌받아요. 근데 이 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요, 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가 있어야. 모욕을 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이게 처벌할 수 있지, 제3자가 모욕죄는 고소할 수 없어요. 고발할 수 없어요. 이게 특별합니다. 이게.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모욕죄, 사자, 죽은 자의 명예훼손죄는요, 직접 이해 당사자가 고소가 돼야 그 사건이 진행되는 겁니다. 제3자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모욕죄 같은 거, 사자 명예훼손죄. 자, 형사소송법, 아까 기피 신청에 대해서 교회법 재판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판사의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은 재판으로 재판 절차에서 일어나는 일은 재판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법원 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들이 알아야 할 거는 뭐냐면 업무상 비밀과 압수,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어떤 남의 비밀을 알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비밀을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법원 같은 데서.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사업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죠. 의사, 한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그 다음에 종교의 직분을 가진 사람, 목사나 전도사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비밀을 엄수해야 돼.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을 때도 그걸 엄수해 줘야 돼요. 종교적에 있는 자. 이게 형법에 보장된 거예요. 난 목사예요. 난 그거 절대로 증언을 못해요. 이 물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받은 거니까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이런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을 목회하게 되면 교인들의 가정사도 알게 되고 신방 가면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정리 끝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남에게 가서 발설하면 안 되고. 형법에 다 이런 게 있어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 많아요. 자꾸 이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생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1심 판결보다 2심 판결은 더 엄하게 벌을 내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2심 판결은 같거나 이게 낮아져야 돼. 이게. 그래야만 상소할 거 아니에요. 2심 내가 오래 상소했는데 형량이 더 많아졌어. 안 되죠. 그 다음에 형종 상향의 금지. 형종. 이건 특히 이제 약식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 약식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선고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약식 명령 벌금 100만 원보다 정식 재판에서 200만 원을 선고했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괘씸해가지고 재판받는 자세가 불량해서 내가 벌금 200만 원 때렸다면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여기 형종 상향의 금지. 아까 불이익 변경의 금지라 했잖아요. 형종 상향. 벌금형을 이렇게 상향시키지 말라는 거죠. 같은 재판에서. 자, 민사재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송 기록의 연락, 증명서의 교부, 이거 다 청구하면 받을 수 있고요. 복사할 수 있어요. 우리 감리교에서는요, 재판 기록을 당사자가 원고나 피고나 아니면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이 재판 기록을 좀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사회법원에서는 다 복사해 줘요. 법원에 가면 다 복사해 줘요. 이만큼 다 복사해 줘요. 우리 감리교 재판은요, 절대로 안 해줘요. 난 그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이게 재판법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억울해서
어? 좀 살펴볼 게 있어서 하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 뭐 상수도 하고 무슨 뭐 사회법도 나갈 거 아닙니까? 뭐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냥 꿀먹은 벙어리야 이게. 그거 왜 그래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 자기가 심사하고 자기가 재판한 것에 대해서는 다 서면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다 논리가 맞으면 누가 뭐랍니까? 그런 게 뭔가 뒤가 그러니까는 절대로 안 보여줘요. 세상은 안 그래요. 제가 마련한 이 방위록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다 못했지만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사회실정법에 대한 조항들은 장정재판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강의로 끝나지만은 여러분들이 틈틈이 스스로, 특히 재판법이 어려워요. 그러나 좀 나름대로 정리해 두면은 뭐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성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고 다음에는 선거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해 지방 경계는 간단합니다.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장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서로 이제 돌이켜 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해서 감독의 미래 장정은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폐기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개정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면 50년 동안 이 감독의 체제를 버텨나갈 수 있고,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그냥 버림받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니들끼리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또 교인들도 우리 감독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빨리 이게 행정 책임자들이나 입법부인들 모두 감독인들이 가슴을 열고 사실을 알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정말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장정을 하나하나 개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사명이 다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저는 자각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